유튜브 형들 안녕하십니까. 해축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 제 휴방 일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행으로 인해 내일은 영상이 없을 겁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표랑 조합은 내일도 올라가요.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하고 여행을 가는 거라서 바쁩니다. 또 오후에 이제 또 차 타고 또 막 운전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걸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저의 멘탈을 나가게 한 녀석들이고요. 느바도 그렇고 주간도 그렇고 그래서 주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축구 해외축구 어제 로또 수완지 무 37배 91분 극장골 한 골랑 됐죠. 유유 유를 갔는데 91분에 극장골을 넣고 지랄이야. 아쉽게. 오늘 해외축구는 해외축구도 2연패예요. 그래서 2연패 탈출과 로또 조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가보도록 할까요? 네, 바빴네요. 그리고 어제 많이들 눌러주셔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뭐 알고리즘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이 또 맞으면서 그저께보다 더 많이 본 조회수가 2천이 넘겨버리는 그런 걸 보여줘서 감사드립니다. 신기한 건 실은 꾸준히 누군가 또 누군가 해오지. 신기합니다. 네. 뉴캐슬 대 첼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12위고요. 첼시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어줘? 들어오면 안 돼. 기록하고 있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패 나눠 가졌습니다. 뉴캐슬은 최근에 폼이 뭐 나쁘지 않고 리그컵에서도 풀럼 잡았고 첼시도 좋아요. 카디프전에서 주전들 또 쉬게 하면서 다 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쉬게 하면서 좋다. 그래서 이 경기는 첼시가 좀 해볼만 한 게 뉴캐슬의 결정자들이 꽤 있어요. 씨발 뭐야 어디 갔어? 결정자들 좀 있다. 주전 키퍼인 포페도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수비에서 루이스 홀 GD 떠 있고요. 주전에 덴번, 그다음에 다른 수비수들 리브라멘토, 오트만, 트리피어도 계속 안 나오고 있고요. 등등. 그래서 좀 주전 벤치들이 많이 안 나와요. 이미 주전이었던 리브라멘토, 보트만, 루이솔, 땡큐구사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이 다 안 나와서요.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 공격 미드는 다 나오는데 수비가 너무 불안하고요. 첼시 같은 경우는 다 나옵니다. 원래 안 나오는 뭐 델랍 뭐 이런 애들은 필요 없고요. 또 벤치 멤버인 에스테바오 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캐슬 홈이긴 하지만 첼시 갈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첼시가 원정이 그렇게 구리진 않아. 뉴캐슬 홈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첼시 원정이 그렇게 구리지 않아서 첼시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첼시의 마인승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첼시가 이기면 마인승 해보자. 오비에도 대 셀타비고 오비에도는 가지 마세요. 결정자가 많은 세비야 상대로도 4대 떡 당하는 모습 보고 저는 학을 뗐습니다. 절대 제가 저 경기 무승부를 보고 갔었는데 야 전반 시작하자마자 먹히고 계속 먹히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고요. 셀타는 지금 원정 4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죠. 직전도 홈에서 빌바오도 2대0 잡았고요. 그래서 오비에도는 뭐 주전급 쓴 수비수의 카르모, 비달 이 두 명이 안 나와서 주전 수비수 두 명도 빠지고 셀타는 공격수의 이글레아시스만 안 나옵니다. 그 셀타가 좋아 보이죠? 오비에도 손이 안 간다. 뭐 변수라고 하면은 이 무승부 배당이 좀 잘 나오는 배당이긴 한데 무승부할 바에 현무 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슈트,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물 한 모금만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빠가지고. 물 한 모금만 따르고 마시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살 것 같다. 슈트 대 호펜하임이고요. 슈트 6위, 호펜 5위. 재밌는 매치업입니다. 저번 시즌은요 2무 할 정도로 둘이 만난 박빙이고요. 슈트는 직접 브레멘 4대0 잡은 모습 보고 여전히 폼 좋다 느껴지고, 호펜하임도 돌문한테 지고 꺾이나 했는데 이제 함부르크 4대1 잡으면서 호펜도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홈 원정 좋아요. 재밌을 것 같고 맞대결이. 스투트가는 공격수의 칸도스 국대 차출로 안 나가고, 호펜하임도 공격수의 투레, 둘이 공격수 하나씩 안 나와서요. 저도 이 맞대결 무배당 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서로 폼 좋은데 3.5 저는 1대1 보겠습니다. 1대1 내지 2대2인데 1대1로 보겠습니다. 1대1 1대1.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 같은 경우는 13위, 프라이부르크 9위고요. 저번 시즌은 프라이가 2승을 했고, 볼프스 지금 3경기 연속 무패로 잘 나가고 있고, 프라이부르크도 지금 돌문이랑 또 무승부하면서 하이드한테는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드한테 왜 졌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볼프스보다는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아 보이는 건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프라이부르크가 원정 성적이 좀 많이 구려요. 그래서 이 지금 상승세 볼프스부르크를 어떻게 요리를 할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볼프스도 주전 공격수의 아모우라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요. 프라이부르크는 수비수의 리나르트 빼고는 다 나온다. 그래서 빠지는 게 아쉬운 거는 볼프스가 조금 더 아쉽죠. 팀 내 골 1등인 마이에르 아모우라가 빠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상승세였는데 골 잘 넣는 놈이 결장을 하기 때문에 또 프라이부르크가 역배다? 갈만하지 않나. 프라이부르크 승이나 무승부 쪽으로 볼만한 것 같은데, 프라이 역배 한번 볼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아우쿠스 대 브레멘 15위 대 12위고요. 똥 대 똥이죠. 맞대결은 1승 1무로 아우쿠스가 리드를 하고 있고요. 아우쿠스는 직전 이제 프랑크푸르트한테 1대0 아쉽게 졌고, 그것도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 오늘 이길 때 타이밍이네요. 그 다음에 브레멘 같은 경우는 직전 슈투트가한테 개털렸고, 함부르크한테도 지고 살짝 꺾였어요. 브레멘도 리그 6경기 연속 무패 달리다가 3연패 하고 있어요. 잘 가다가 이제 3연패 꼬꼬라 졌다. 그래서 최근 폼 보면 비슷해요. 홈 원정 비슷하고 최근 폼 비슷하고, 결정자는 아쿠스의 주전 수비수 마치마 경고 누적으로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다 나온다 보시면 되고, 국대 차출도 있는데 걔네들은 다 벤치 멤버들이라 필요 없습니다. 수비수에 뱅크스까지, 그래서 주전 수비수 2명 정도 결장 예정이고, 브레멘도 근데 주전 수비수의 쿨리발리 직전 경기 퇴장당해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의 프리들 얘도 타박상으로 GCD 떠 있어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전 수비 둘씩 결장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저는요
그래도 아우쿠스가 낫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살짝 무승부로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퐁당퐁당 느낌으로다가 아웃국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킬른 대 오니온. 킬른 12, 오니온 8이고요. 킬른도 지금 뭐 무승부를 근근히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흐름은 별로입니다. 진짜 레버한테도 지고 장크트파랑 무승부하고 오니온 베를린은 랍치를 3대1로 잡으면서 잘하고 있죠. 물론 오니온도 2연패 하다가 잡은 거라 연승 가고 싶을 거죠. 두 팀 순위도 비슷하고요. 홈 원정 비슷하고요. 킬른 같은 경우는 다 나오고요. 오니온 베를린은 미드에 하버러 경구누적으로 안 나오고요. 공격수에 버크 GTD 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들은 웬만하면 나온다. 그래서 오니온도 저는 그렇게 밀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서 일단 풀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배당이 좀 구려서 굳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냅다 승을 좀 보고 싶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승부 없는 승데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가 드네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고요. 함부 14위 프랑크푸르트 7인데 프랑크푸르트가 함부르크 상대로 배당이 꽤 후해요. 함부르크는 여기도 거의 퐁당퐁당 느낌이 있었는데 2연승 하다가 호펜하임한테 4대1로 졌고요. 근데 세부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프랑크푸르트는 아우쿠스 1대 0으로 잡으면서 급한 불은 껐고 그래서 함부르크가 아마 홈 성적이 좀 좋아서 그래서 좀 받는 것 같아요. 홈에서 4승 1무 2패로 꽤 좋아서 결장자도 함부르크는 공격수의 한 명 장 루크 둠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한 명 빼고는 다 나오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수비수의 티에테 경고누적이랑 미드필더의 스키리 공격수의 차이비 이 정도 국대차출 2명이랑 경고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다른 애들이 주전들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배당 대비 프랑크푸르트를 갈만한데 거의 동배를 준 이유는 함부르크가 할만하다고 느껴서 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궁금하네요. 함부르크가 홈에서 슈투트가도 잡고 홈에서만큼은 대장부인데 가봐?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쎄해서 무슨 보겠습니다. 3.5 안 준 것도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다음 브리스틀이다. 그 다음에 본머스 대 벌리 13위 대 19위고요. 본머스는 지금 2연무 직접 맨유랑 4대4 거의 뭐 난타전을 펼쳤고 벌리 같은 경우는 강등 당하겠죠. 7연패입니다 지금. 2부에서 올라온 팀들이 팀 중에 벌리가 가장 힘을 못 써요. 원래 처음 이제 승격했을 때 썬더랜드가 금방 내려가겠구나 했는데 썬더랜드는 리그 8위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리그 거의 중반까지 왔는데 썬더랜드가 강등은 안 당할 것 같아요. 뭐 성급한 판단일 수 있긴 하겠지만 썬더랜드 강등 안 당한다. 벌리 조심해라. 그래서 본머스 직전 맨유전 경기력 보면 좋잖아요. 4대4 홈 성적도 좋아. 벌리가 풀럼전의 경기력은 좋았거든요. 지긴 했는데 근데 본머스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본머스는 공격수에 이제 포스터 메브리 이건 벌리네. 본머스는 미드필더예요. 아담스 안나오 크리스티 GT 떠있어. 크리스티는 뭐 벤치라서 크리스티 아담스 안 나오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최고 폼이 너무 좋고 벌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주전급은 아닌데 수비수 티앙제브 공격수 메브리 포스터 이렇게 국대 차출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벌리는 참 홈에서는 그래도 좀 깔짝깔짝 하는데 원정 수비가 너무 개판이라 이게 2.5라서 언더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본모습 뭐 맨유 상대로도 4골 넣었는데 벌리 상대로 그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모습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본모습 마인승을 요거는 마인승 보고 이해무 뭐 갈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턴 대 썬더랜드. 오, 칭찬한 썬더랜드가 여기 있네요. 12대 8이고요. 브라이턴은 직전 리버풀한테 2대0 졌고 브라이턴도 경기력이 좋은데 2연패를 하고 있네요. 3연승 하다가 2연패를 해버려. 썬더랜드는 뉴캐슬 홈에서 잡으면서 뉴캐슬을 홈에서 잡으면서 썬더랜드 홈 무패는 계속 간다. 원정은 좀 약해요. 브라이턴은 홈에서 1패밖에 없을 정도로 브라이턴도 홈에서 강하고요. 하지만 브라이턴이 지금 결장 예정자가 주전 수비수 덩크, 경고 누적, 미드필더 고메즈, 경고 누적, 그다음 국대 차출 바레바 이렇게 안 나와서 살짝 미드진이 살짝 아쉽고요. 공격수의 웰백도 등부상으로 GTD 떠 있어서 웰백이 올 시즌 브라이턴의 사실상 중요한 역할이긴 하거든요. 골 1등이에요 팀 내. 7골. 그 다음이 이제 수비수의 해케 3골입니다. 웰백이 GT 떠 있어서 살짝 아쉽고요.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만다바, 국대 차출, 미드필드 사디키, 공격수의 탈비 이렇게 안 나와서 여기도 셋 다 국대 차출. 그래서 썬더랜드도 주전급들이 2명 정도 빠지기 때문에 썬더랜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브라이턴도 애매하고 썬더랜드도 애매하고 햄무나 무승부인데 썬더랜드 폼 좋잖아요. 은근하게 가보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무나 햄무 같은데요.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턴도 홈에서 잘하니까. 그 다음에 맨시티 대 웨스트햄 2위 대 18위. 맨시티 가야겠죠? 맨시티 웨스트햄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8승 2무 0패로 압도를 하고 있고요. 뭐 리그컵 챔스 다 잘 나가죠. 웨스트햄은 시즌 아스톤빌라한테 2대 3으로 아쉽게 지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막 패배가 많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 하지만 맨시티가 워낙 강해서 쉽지 않다. 그래서 맨시티는요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데 빼고 다 나와. 도쿠 말고는 원래 안 나오는 애들 스톤스, 아이투누리는 국대 차출로 가고. 근데 뭐 아이투누리도 올 시즌 5경기밖에 안 뛰어서 디아즈, 오랄리, 누네즈, 그바르디오 이렇게 쓰면 돼서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도 뭐 다 나오고요. 마르무시도 국대 차출로 나가는데 마르무시도 애초에 주전급시 아니죠 지금. 올 시즌 10경기 나오긴 했는데 평균 21분이라 벤치 교체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주전급들은 다 나온다. 홀란드, 실바, 포덴 뭐 다 나옵니다. 웨햄 같은 경우도 주전 수비수 2명 말릭과 완비사카 국대 차출로 안 나와서 오히려 웨스트햄이 좀 더 불안하다 수비가. 그래서 그냥 맨시티 마인승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맨시 마인승 사소님 감사합니다.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5네요. 그래서 이 마인도 영차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구입하신 분이 있어서 바로 보내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싸서 네 보내드렸고요. 다음 경기 울버햄튼 대 브랜드퍼
울버 가야 될까요? 울버 첫 승은 언제일까요? 꼴등과 15등이고요. 울버 직전 아스널전에 야 2대1 잘 비볐어요. 울버햄튼 무승부할 뻔해서 90분에 극장골 넣어가지고 어라 했는데 A 장훈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지. 94분에 극장골 먹히면서 저거 자책골입니다. 전날요 울버햄튼이 3골 넣었어요. 2대1 패배. 그 말은 즉슨 아스날 2골이 다 자책이었다. 울버가 3골 넣고 2대1로 지는 재밌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참 울버 좀 그렇다. 무슨 겨우 무승부 하나 했더니 자책골 2번, 한 경기 자책골 2번도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될 팀이 안 될 걸 다 보여주고 있어. 브렌트포는 직전 리그에서 리즈랑 무승부하고 그래서 울버가 기대가 되는지. 브렌트포가 사실 원정이 개구려요. 1승 7패로 브렌트포도 홈발이 강한 팀이라 원정이 뭐 개쌉 구려가지고 이거 참. 하지만 울버 심지어 결장자 보면은 눈물 납니다. 수비수의 부에고, 그다음에 아그드바도, 그 다음에 미드필더 벨가르드, 무네시, 이 정도 나와서 수비가 그나마 다 나오고 있었는데 부상이랑 국대 차출로 또 주전이 또 나갑니다. 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국대 차출로 이 주전 수비가 나가고 있어요. 브렌트포는 공격수의 티아고 GT 떠 있고요. 오우타라가 국대 차출로 나갑니다. 이래서 브렌트포도 주전 공격수 2명이 쟤네 둘을 꼬라치면은 14골이거든요. 14골 4어시. 나머지 모든 선수를 합쳐도 얘네보다 골이 높지 않아요. 사실 티아고가 11골이라 티아고 빼면은 사실 11골이에요. 티아고 빼면 11골인데 오우타라가 3골이라 사실 골잡이가 없다. 그러니까 브렌트포가 당연히 울버햄튼보단 좋아 보이지만 골잡이가 없어서 이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원정 개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무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렇다고 울버승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다음 레반테 대 소시에다드. 레반테 꼴등, 소시 5위. 레반테도 답답하죠. 레반테는 보면 볼수록 세부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직전 오사수나전에도 2대0으로 졌는데 점유율 앞도 더 밀었고요. 슈팅도 비슷했는데 그냥 결정력 차이죠. 레반테는 지금 3경기 연속 골을 못 넣고 있어. 3연속 골에서. 소시는 지로나한테 2대1로 지면서 어라? 소시도 2연패. 소시도 지금 사실상 이 팀 네임밸류로서 15등에 있는 꼬라지는 좀 에바긴 해죠. 레반테는 이제 결장자가 공격수 에용. 이 친구가 팀 내 골 1등입니다. 5골 1등. 근데 얘가 안 나와. 가뜩이나 골 못 넣는데 에용이 안 나오니까 정신 나가거든. 그 다음에 소시는 수비수의 경고 누적 받은 아람부루, 공격수의 바란네체야. 그래서 소시가 훨씬 좋아 보이죠? 배당 대비요. 소시 안 가면 유죄인 것 같습니다. 처벌 대상이야 이거. 저는 소시승 가고 싶고요. 소시가 이기면 차라리 마인승 가는 게 소시가 이기면 차라리 2대0 마인승 가는 게 좀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캡처하고 복사하고 나머지 12경기를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라라라라라. 뿔마마마마마 뿔마마마마 버텀부터 뿌리겠죠? 마마마 3.5는 랍, 네, 레 랍, 네, 레 네, 헤라클레스 대 헤이렌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16위, 헤이렌벤 9위고요. 헤라클레스가 경기력 좋죠. 직전 호벤 상대로도 사고 칠 뻔했어요. 4대3으로 졌는데 헤라클레스 그 전까지 F컵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 다 6연속 무패였거든요. 4연승. 그러다가 이제 호벤한테 4대3으로 지는 경기력도 아니 이게 진작 리그 꼴등 팀이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하고요. 헤이렌베도 FA컵에서 페이노르트 잡고 리그에서 스파르타 3대0 잡고 폼이 괜찮다. 서로 폼이 좋아요. 폼 어느 정도 봐줄만 하고 저번 시즌은 헤라클레스가 1승 1무로 헤라클레스가 또 리드를 하고 있는 편이라 재밌겠다. 그래서 헤라 결정자는 이제 경고 누적 받은 수비수 메시크 빼고는 다 나와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헤이렌베는 다 나와요. 여기는 뭐 국대 차출된 놈들이 없네. 그래서 저는 박빙이라고 보거든요. 박빙이라고 봐요. 한 골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둘 다 폼이 좋으니까. 뭐냐? 뭐냐? 일단 오바 보고 싶고요. 나는 배당 대비 헤이렌베 햄무가 좀 더 낫지 않나. 뭔가 이 골 많이 넣는 놈들이라 무승부가 뜰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대 크레모네 8위 대 11위 들어가고 있고요. 라치오 폼 좋아요.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티어 2는 뭐지요? 티어 2는요 주말마다 로또 조합 보내드리는 겁니다. 주말마다 로또 조합 하나씩 보내드리는 겁니다. 뭐 티어 1도 월이고 티어 2도 월이고 다 똑같죠. 둘 다 월입니다. 그래서 라치오 지금 수비와 함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크레모네도 토리노한테 지긴 했지만 상승세.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로 보면은 라치오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월결제입니다. 라치오 결정자가 이제 미드필드 바시치 직전에 퇴장당했고 또 퇴장당한 자카니 공격수 그 다음에 디아 이삭센 이렇게 안 나와서 공격진이 조금 불안해요. 크레모네는 수비수의 비안 최티 코부상 그 다음에 파이에로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카톡에 남겨달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걸 남겨달라고 하니? 네. 그래서 저는 라치오가 조금 더 좋아는 보이는데 크레모네도 사실 한 수비 때리면은 또 답답한 수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무승부를 가고 싶다. 다음 토트넘 대 무승부니까 당연히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토트넘 대 리버풀 11위 대 7위. 저번 시즌은 1승 1패로 홈팀이 다 승리를 거뒀어요. 토트넘은 진짜 노팅엄한테 3대0 지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은요 그냥 주사위다 주사위.
그래서 가늠이 안 가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잘 나가죠. 슬슬 정신 차렸나요? 살라 화해하고 정신 차렸나요? 그리고 결정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토트넘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사르 국대 차출 당했고요.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원래 나온 애들. 리버풀도 공격수의 각포 얘는 부상이고요. 살라 국대 차출이고요. 소보슬라이 발목 부상이고요. 그래서 살짝 공격진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리버풀 공격진이 좀 호화로워서 얘네가 안 나와도 비르츠, 에키티케, 키에사, 이삭 사실 웬만한 주전 애들 다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결장자들이 있긴 해도. 근데 마인승보다는 아무래도 토트넘의 홈이기 때문에 꽤 빡셀 수 있다. 토트넘 홈이 막 강한 건 아닌데 워낙 로또형 경기력이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승에 햄무 마인승은 보기 싫고요. 그 다음 오사수나 대 알라베아스 17위 대 12위고요. 저번 시즌은 2무 올 시즌도 무승부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두 팀은 무승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팀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아. 오사가 홈에서 무승부 한 번밖에 없고요. 알라베스도 원정에서 무승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맞대결은 2무 그죠? 오사는 직전 바셀한테 2대0 뭐 아무것도 못하고 졌고요. 사실 가더도 계속 맞았어요. 그만 하고 맞았고. 다음에 알라베스는 세비야 FA컵 잡고 리그에서는 레알한테 2대1 치고 최근 폼 보면 알라베스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오사 홈이라 오사가 홈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오사는 수비수의 보요모 국대 차출로 한 명 안 나오고 알라베스는 다 나옵니다. 공격수의 보예 빼고는 다 나와요. 그래서 알라베스도 충분히 할만한 경기력인데 원정이라 저도 무승부 보겠습니다. 3무 가자 얘들아. 그다음 랍치대 무가 잘 안 뜬다고 제가 오사 경기를 말했는데 알라베스 승은 용기가 안 난다. 오사 홈 성적이 좋아서 승이 손이 안 간다. 그 다음에 랍치 대 레버쿠젠 이것도 재밌겠죠. 랍치 3위 레버 4위고요. 저번 시즌 랍치가 1승 1무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랍치는 직전 근데 갑자기 우니온베르한테 3대1 지면서 예? 했고요. 레버는 킬른 쉽게 요리했습니다. 나이스. 그래서 최근 폼 보면 비슷하고요. 랍치가 홈에서요. 압도적입니다. 6승 0무 0패. 이기기만 해요. 레버쿠젠은 원정이 좀 불안하고요. 3승 1무 2패로. 랍치는요. 결장자가 살짝 좀 있네요. 미드필더에 반주지 그다음에 우에드 하우구 그다음에 공격수의 디오만데 공격수의 바카요코 누사 이렇게 국대 차출과 부상 이렇게 있으면서 GT 좀 아웃이 떠 있다. 조금 불안하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레버도 수비수의 탑소바 국대 차출 환사 경고 누적 그리말도 GTD 공격수의 포구 GTD 공격수의 마자 공격수의 마자 국대 차출 이렇게 안 나와서 여기도 주전 수비가 3명이 빠집니다. 레버쿠젠이 주전이 원래 탑소바 환사 그리말도 이렇게 했는데 일단 바데 이렇게 4명인데 바데는 나와요. 그 3명이 안 나온다.
안 나올 예정이다. 2명은 확정이고요. 그리말도까지 안 나오면 랍치가 홈에서 공격력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레버 주전 수비수가 셋이 빠지면은 이게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저는요 또 오바 까겠습니다. 디오만데 안 나오는 거 아쉽지만 바움가르트너가 있으니까 랍치 승해 오버 까고 싶고요. 근데 레버도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닌지라 햄무냐 햄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시오 대 쥐볼러. 엑셀 14위 쥐볼러 11이고요. 저번 시즌은 만난 적 없고 엑셀은 2연승 하다가 이제 서로한테 졌고 쥐볼러는 시타를 잡았고요. 서로 폼이 비슷하고 엑셀 홈 나쁘지 않고 쥐볼러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예고 이안 GTD 말고는 주전급들 다 나오고요. 쥐볼러는 수비수의 에르트센 미드필더의 몬테이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쥐볼러가 배당 대비 저는 할만하다고 느끼고요. 예. 쥐볼러가 정배였으면 차라리 엑셀을 받겠는데 쥐볼러가 역배면 안 갈 이유는 없지 않나. 또 쥐볼이 제가 말했듯이 오바가를 상당히 많이 띄우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타르 전에 저거 오바 갔는데 야 쥐볼러 최근 10경기에서 원래 쥐볼러가요 제가 저거 1대0 전에 최근 10경기가 2.5 기준으로 올 오바였는데 이야 내가 이거 오바 가니까 바로 1대0 나오는 거 보고 소름이가 안 돋을 수가 없었습니다. 10경기가 올 오바 떠다가 갑자기 가니까 언더. 이야 하지만 오늘도 오바를 보겠습니다. 쥐볼러 언더 보기에는 조금 무섭다. 그 다음에 네이미언 대 아약스. 야 네이미언이 정배를 받는 시대가 4위 대 3이고요 네이미언도 지금 리그 하나 둘 셋 넷 4연승이고요 지금 텔스타랑 무승부하긴 했지만 리그 4연승이고 아약스도 페이노르트 잡고 리그 3연승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약스가 역배를 받아? 아약스 지금 서운하죠. 지금 화딱지 나는 겁니다. 지금 네이미언 같은 경우도 홈 성적이 워낙 좋긴 한데요. 아약스 원정이 좀 구리고 그래도 좀 네이미언이 정배인 게 좀 충격적이긴 해요. 네이미언은 다 나오고요. 아약스가 미드필더 테일러 GTD 공격수에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베우르스트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나와요. 그래서 아약스가 홈에서 패를 잡긴 했거든요. 아약스가 홈 성적이 좋아서 원정은 좀 구리거든요. 또 저번 시즌도요 1승 1패씩 나눠 가져가지고 사실 네이미언이 이렇게 보면 좀 할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이미언 갈만하다. 제가 그래도 아약스 가야 되지 않나 갈만하다고 했는데 네이미언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어노바는요 핸디는요 네이미언도 수비가 그래도 아약스한테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벤 대 로마. 와우 5위 4위고요 얘네 지금 저번 시즌 2무 저저번 시즌도 1승 1무인데 지금 3연무 중입니다. 맞대결 오늘도 무승부하면 4연무. 유벤 직전에 볼로네 상대로 한 세트 1대0 잡으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 다음에 로마도 코모 잘 나가는 코모를 잡으면서
1대0 햄무 잘했죠. 그래서 서로 급한 불을 끄고 맞대결을 하는 거라. 유베는 그래도 아직 홈에서 무패거든요. 4승 3무 0패로 아직 무패고, 로마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5승 2무 0무 2패로 올 시즌 무승부가 원정에서 하나도 없어요. 로마는요 올 시즌요 애초에 올 시즌 무가 없어. 15경기 동안 10승 5패. 유베는 무승부가 많거든요. 유베는 무승부가 많은 쪽에 속하는데, 로마랑 인테르가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얘네 맞대결은 3연무하고 있는데 로마는 지금 올 시즌 무승부가 없다. 할 때가 되는 건가? 이기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존나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유벤 같은 경우는 수비수에 가티 안 나오고요. 공격수에 블라호비치 안 나와주긴 했죠. 그다음에 코프메이너스 경고 누적으로 안 나와요. 조금 아쉽죠 유벤 공격진이. 그 다음에 로마는 수비수 국대차 출당한 주전 수비수 은디카, 요 정도. 도부약도 안 나와주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어느 반 언더 가고 싶고, 일단은 승패가 많이 고민이 돼요. 4연무를 때려야 될지. 오케이, 정했습니다. 무승부 때리지 않겠습니다. 유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겁나 했는데요. 유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에버턴 대 아스널. 에버턴 9위, 아스널 1위. 저번 시즌은요 2무입니다. 예, 에버턴이 아스널을 만나면 눈가리가 돌아가요. 저번 시즌에 1대1 0대0. 당연히 에버턴은 계속 가둬두고 쳐맞기만 했습니다. 예. 점유율도 2경기 내내 7대3. 슈팅도 에버턴은 2경기 합쳐서 7개, 아스널은 2경기 합쳐서 27개. 거의 무려 4배 차이가 나는 후드로 쳐맞았는데, 이야, 계속 무승부예요 이 독한 놈들. 에버턴은요 직전 첼시한테 2대0 지는 모습 보고 아스널은 가능한가 싶은 게, 아스날이 대부분 애들이 이제 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전에 제가 좀 불안했던 게 결장자들이 좀 있어서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다 복귀해서 에버턴은 아쉽다. 에버턴은 오히려 주전 미드에 듀스버리 홀 안 나오고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 다음에 미드필드는 게이에도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 주전 공격수 은디아에도 안 나와. 야속하다 국대 차출. 주전 미드랑 공격수 합쳐서 3명이 빠져버리는. 오히려 아스널은 다 나옵니다. 계속 안 나오는 수비수의 미갈랑이스. 부상 말고는 국대 차출된 놈들도 없어요. 다 나와요. 웨데가르드, 트로살르, 마르티넬리, 유케레스, 사카, 에제, 미드필더 라이스, 맨디 등등등등. 아스날 가야겠죠? 안 가고도 못 빼긴다. 아스날 마인슨 가야겠지. 가야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아스날 마인슨 보고 싶고요. 어느 반 오버 가겠습니다. 리즈 대 크펠. 리펠이고요. 리즈 17위, 크펠 5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은 크펠이 2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즈 같은 경우는 2연무 중이고요. 크펠은 맨시티 때 1패. 2연승 하다가 1패한 거라 맨시티라 이해합니다. 예. 크펠이 전 때도 결장자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오늘도 크펠이 좀 결장자들이 좀 있다. 리즈가 할만하다. 리즈가 홈에서는 그래도
꽤 잘하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크펠이요, 원정 승점이 리그 1위입니다. 첼시, 토트넘, 아스널 아닙니다. 아니에요. 크펠이 1위입니다. 신기하시죠? 5승 1무 2패로 16점입니다. 그 아래가 첼시, 토트넘, 아스널이 공동 2위. 골드실로 차면은 첼토, 아스널 순인데 14점입니다. 아스널, 아스턴빌라까지. 예. 경기수 똑같이 8경기씩 한 거예요. 예. 크펠이 한 경기 더 치르고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이 8경기씩 치렀는데 크펠이 원정 1위다. 이야, 이거 세상 많이 변했다. 예. 아무튼 요 신기한 거 알려드렸고요. 리즈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요, 원래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와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오고, 크펠은 스미스의 무누즈,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레르마 휴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수의 다이치 햄스트링 부상, 사르 국대 차출로 나갔어요. 그래서 마테타가 있긴 해요. 마테타가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크펠은 그래도 사르 빼고는 웬만해서는 거의 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크펠 가자. 원정 1위 크펠 가보자. 크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펠 승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그래도 홈에서는 골 잘 넣거든요. 레알 대 세비야. 레알은 2위, 세비야 9위고요. 저번 시즌은 레알 2승 잘하고 있죠. 레알은 뭐 잘 나가고요. 직전 알라베스 상대로 햄무 시원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세비야는 오비에도 4대0 잡으면서 시원하게 했다. 레알 결정자만 얘기를 해드리면 미드필더 카레라스 출전형지고요. 밀리탕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그 다음 원래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오고요. 아놀드나 뭐 카르발 이런 애들은 안 나온 지 8, 9경기 돼서 굳이. 그 다음에 발베르데가 새로운 GTD가 떠 있습니다. 나머진 다 나와요. 세비야는 직전용이랑 똑같이 안 나와요. 아담스, 바르가스, 주전 공격수 2명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안 나와서 오비에도가 할만하지 않나 싶었는데 뭐 어림없죠. 개 털렸습니다. 네, 저는요 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점 언더 가겠고요. EM무 이것도 갈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브레다 대 테스타. 와따마 길다. 50분을 했네. 브레다랑 테스타랑 꼴등입니다. 17, 18등 붙어있고요. 저번 시즌을 만난 적 없어요. 브레다는 계속 지다가 직전 경기 위트랑 무승부, 테스타는 2연무. 폼 보면요 테스타가 좀 더 낫다. 테스타가 리그 꼴등이긴 한데 조금 더 낫다. 많이는 아니고요. 서로 뭐 국대 차출된 놈도 없어요. 서로 풀 라인업입니다. 다친 놈도 없어. 꼴등 팀들은 왜 이렇게 다치는 놈들이 없냐. 울버햄튼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치지도 않고 꼴등이에요. 서로 풀 대 풀이고요. 저는 배당 대비 브레다는 못 가겠다. 브레다가 1.69? 막 걔 돌았나? 돌지 않은 한 브레다 마인승 이런 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적이 무승부하면 만약에 테스타 승도 가고 싶긴 한데요, 사실적이 무승부 배당이 괜찮아서 무승부 언더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테스타 승인데 그냥 무승부 보겠습니다. 손 잡자. 손에 손 잡고. 이렇게 24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들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내일 영상 없습니다. 하지만 표랑 조합은 올라갑니다.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24경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뵙시다, 여러분. 스테이 업.